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어제 하루 쉬었더니 오늘은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잘 모를 정도로 또 시간도 빨리 갔고 또 오늘 저녁부터 불금이 이루어지면서 또 주말 이틀 동안 쉼을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방송 끝나고 또 놀러 갈 거고요. 영화 보러 갈 거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또 스트레스를 좀 푸는 개인적인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 쉬는 시간에 어떻게 내가 쉬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좀 전에 뭐 리포트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리포트를 물론 이제 신뢰를 많이 하지만 다 믿을 수 없죠. 왜냐면 뭐 예를 들어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 괴리가 너무 크다거나 아니면 종목들마다 특정 증권사만 그 회사를 커버한다. 이건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목표 주가가 어떤 부분은 뭐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종목을 뭐 10만 원 제시를 했는데 어떤 증권사가 갑자기 20만 원 제시하고 근데 여러 증권사들이 10만 원, 12만 원 제시하는데 한 증권사가 20만 원 제시한다. 이건 좀 걸러야 된다 생각하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통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어디가 뭐 6만, 7만 제시한다. 이것도 좀 걸러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아래 위를 좀 쳐내고 중심선을 보는 게 낫고 그다음에 여러 하우스가 어떤 회사를 이렇게 커버리지를 여러 하우스가 커버리지를 하는 게 좀 더 신뢰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커버리지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이제 그렇게 가지만 뭐 특정 증권사만 뭐 한 군데만 그 회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뭐 커버를 한다. 이것도 조금 신뢰도가 낮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리포트를 보더라도 또 어떤 방식으로 이게 목표 주가 나왔는지도 사실 개인들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져서 이 리포트 관련된 신뢰도가 좀 높아지면서 또 보시는 개인들도 이걸 평가를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지만 과거보다는 아주 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일반 투자자들이 대부분 조금 이제 그 기준에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뭐 DCF 방식인지 뭔지 이런 것들도 잘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래서 신뢰를 하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또 보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실수를 안 하려면 너무 극단적으로 좋다, 극단적으로 나쁘다 이거는 두 개를 다 쳐내고 평균 정도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제가 좀 전에 영화 본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멈님하고 추륜양님 무슨 영화 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루몽님은 굿 파트너를 보신다고. 이게 아마 드라마인가요? 네, 뭐 그러신데 전 영화를 에이리언 보러 갑니다. 에이리언. 네, 이런 날은 에이리언이죠. 장도 좀 덥고요. 날씨도 덥고 이럴 때는 극장 가가지고 시원시원한 화면에 에이리언 같은 영화를 또 한번 봐주면 또 스트레스로 풀립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자기만의 스타일이에요. 저는 영화나 이렇게 어떤 그 공연 뭐 이런 것들 다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는 뭐 거의 신작들은 대부분 다 극장 가서 꼭 보는 편입니다. 저는 넷플릭스 안 보거든요. 넷플릭스 안 보고 그냥 극장 가서 보는 편이고요. 돈 내고 극장 가서 좋은 영화를 유료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아이맥스 관에서 한번 볼 것 같아요. 네, 그러신 분 좋고. 김선미님, 어제 공휴일에 이어서 쭉 주말까지 쉬어 좋은데, 뭐, 시장까지 좋아서 마음이 편하고, 여름도시 부산에 오시면 꼭 범규로 만나길 기대합니다. 쭉 나와 계시네요. 김선미님, 제가 부산 가면 한번 다 얼굴 뵙니까? 네, 뭐 다 나오신다면 가야죠. 네, 가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일정은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추석 때 부산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일정은 정확하지 아직은 뭐 제가 예약은 안 했는데요. 뭐 그런 집에서 좀 이렇게 가족들끼리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마 만약에 되면 아마 부산에 아마 해운대 앞바다에 어디 호텔을 이렇게 빌려서 아마 식구들이 좀 많이 모이는 바람에 아마 레지던스나 이런 쪽을 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큰 평수 빌려가지고 뭐 부산에서 다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아마 놀지 않을까? 가족들끼리 이렇게 네, 뭐 이모부까지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리언 무섭다고요? 에이리언 안 무서운데요. 제가 원래 에이리언을 2편을 가장 좋아합니다. 2편 원래 오리지널이 에이리언 2편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게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2편이 제임스 카메론이 만들었나 감독이? 그래서 2편이 명작인데 네, 그때 시고니 위버의 그 여전사의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어렸을 때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이리언 시리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최근에 프리퀄 같은 게 뭐 프로메테우스나 이런 것들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오늘 에이리언 보면 예, 아이맥스로 아마 볼 것 같아요. 그 정도 봐야 또 에이리언 느낌이 나죠. 범준파워님, 대구도 한번 오세요. 대구는 자주 가요. 자주 가고, 대구 청도 이쪽은 뭐 좀 이렇게 연고가 조금 이렇게 있어서 가족들 있어서 지금 가는데, 한번 지방 번개도 한번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얼굴을 뵈면 좋죠. 네, 그래서 몇 분이 됐든 뭐 날 잡고 한번 예, 이렇게 더운 날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도 한잔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예, 그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도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 봤습니다. 에란 뉴 스포하자면 괴물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네, 그렇죠. 에리언이 괴물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재밌게 보고 오겠습니다. 뭐 영화 좋아하고요. 트위스터스도 최근에 4DX로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트위스터스, 예, 그것도 시원합니다. 예, 4DX로 보면 바람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평점도 좋더라고요. 조금 이제 지금은 영화가 부재예요. 약간 좀 볼만한 큰 대작이 좀 부재한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좀 더위도 삭히고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동향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51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보였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번에 반등 구간에 1차 저항이 2620, 2630 이 정도 저항 구간이 있고 이걸 종가 기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 2700포인트 정도까지는 훅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한 건 아니고요. 뭐 시장에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 이 여러 전문가들, 분석가들이 보면서 이 허들을 지나가면 코스피 2700 정도까지는 아마 리바운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충분히 그 분석 자료를 가지고 한번 언급을 여러 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700 언저리까지 왔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능선은 넘어왔다 보이고 시장도 또 반등도 어느 정도 V자 반등이 100%는 아니지만 일정 수준 그래도 반등이 나왔다 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은 소매 판매와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이 부분도 호조가 나타내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하면서 주가가 속등했죠. 제가 여러 번 지표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 저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했는데 소매 판매도 그랬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좋았다. 제가 소매 판매 꼭 보셔야 한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잠재울 만한 이슈는 소매 판매에서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역시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료 보여주시면 예, 소비자 물가지수 나옵니다. 이 부분은 CPI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잠깐 추정치 관련해서 언급을 한번 드렸었기 때문에 주 중반에 그래서 이건 하향 완화가 될 거다. 예, 추정치가 충분히 그렇게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다음 표 보여드리면 예상치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예상치가 0.4%였는데 실제는 1% 나왔죠. 엄청 잘 나왔어요. 그래서 소매 판매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야기가 나와서 예,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실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역시 큰 문제가 없이 안정화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 진정에 낙폭이 컸던 업종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엔비디아도 4% 속도하면서 반도체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고요. 역시 하이닉스가 좀 더 좋긴 하지만 삼성전자도 약 4% 가까운 급등세가 나왔고요. 엔비디아는 벌써 시총 3조 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엔화도 강세 진정이 되고 있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해소가 되면서 음식료, 비금속 광물을 제외한 전 업종이 강세였고요. 음식료는 빈거래가 좀 실적 부진을 나타내면서 동반 약세를 보였고 좀 아쉽죠.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2분기 미국판 올리브영인 울타뷰티 매수 소식에 또 화장품주도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대장주로 이야기됐던 그 셀리콘2가 오늘 또 급반등을 주었고요. 그 외에도 HD 현대중공업이 28일 부분 파업 소식에 빅사이클 기대감도 불구하고 조선업종이 일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뭐 하나오션은 플러스권이었는데 그렇게 많이 못 올랐고요. 역시 지난번에 방송 중에 조선주가 한번 조정받았을 때 8월 월말쯤에 파업에 들어간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금융주주가 호실적에 주저하는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밸류업 관련주가 강세 보였고요. 키움증권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MSCI 코리아 지수에 8월 리뷰에서 편입된 LS 일렉트릭 굉장히 괜찮은 모습 보였고, 오히려 ST 현대일렉트릭이 급등을 또 보이는 모습도 보였고요. 더군다나 수급적으로 편출된 SK IET 같은 경우는 약간 상반된 모습으로 보였죠. 역시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총 상위주 반도체 중심의 강세를 보였고요. 코로나19 급속 확산 우려에 질병청 마스크 착용 공고가 나오면서 엠폭스 확산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제약바이오 상세 유지됐고요. 반도체 투심이 살아나면서 테크닉이라든지 PSK홀딩스, 이수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등의 AI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중심으로 강세 나타났고, 그 외에도 말씀드렸던 WHO에서 엠폭스 비상사태 선포, 재확산 가능성 경고에 엠폭스 관련주라든지 루닛이 2분기 호실적 발표하면서 의료 AI 관련주도 괜찮았습니다. 반면 모바일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업 유라클이 세 번째 IPO 도전 끝에 코스닥 안착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반등을 이끌고 있는 종목은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의 기술주 등이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2차전지 밸류체인 편입되는 업종 중심으로 코스피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끌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조정 이후에 기존에 강했던 기술주들이 먼저 반등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이익에 대한 연속성 이 부분은 아직은 좀 우려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을 거친 학습 시장이 2분기와 같이 미국 빅테크의 편향된 랠리를 또다시 반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코스피가 2700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이 다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제 판단으로는 조금 쉬어가거나 아니면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역시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8월 19일 날에서 22일까지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약간 민주당 관련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 그래서 대선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질 수 있고, 그 다음에 22일부터 24일까지 연준의 잭슨홀 미팅이 있죠. 그쪽에서도 어떤 언급이 나올지도 코멘트를 잘 봐야 될 것 같고, 또 8월 말 28일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도 자동차 업종의 미국 소매 판매 지표 중에 자동차 판매 부분이 호조를 보이면서 강세였고요. 그 다음에 금호 타이어 업종들도 수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음식료 업종, 라면 수출 실적 호조인 삼양식품은 좀 선방을 하고 있지만, 빙그레, 농심 등이 실적이 희비가 엇갈리면서 음식료 업종에 약세를 좀 이끌고 있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화장품 업종 강세가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 견인을 했고요. 그런 것들도 오늘 확실하게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회복을 꽤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지표인데요. 미국의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추정입니다. 이 보시면은 2.9, 2.9 쭉 진행하다가 8월 15일 날 기준으로서는 2.4로 조금 하향 조정됐습니다만, 그래도 GDP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우캐스트에서 2% 중후반 정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9월 FOMC에서 25bp 인하 확률은 기존의 64%에서 77%로 급등했습니다. 50bp 인하 확률이 거의 굉장히 높게 치솟았지만 지금 이제 경기 관련해서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50bp 인하 확률이 20%대로 줄어들었고요. 기존대로 25bp 인하 확률이 77%대 언저리까지 올라오고는 모습이죠. 그래서 좀 안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9월에 금리 인하는 된다고 보는데, 봄적 성격의 금리 인하가 되면서 시장이 좀 더 강세로 접어들면 좋겠다는 판단을, 개인적인 판단을 갖고 있고요. 50bp는 다소 좀 시장이 우려를 좀 더 주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좀 50bp를 내릴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뭐 그 자체로서 악재는 아닐 수 있는데, 물론 금리 인하 이후의 핵심은 그 뒤에 경기 침체가 오느냐가 핵심에 달렸죠. 그래서 침체가 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구간을 봐서는 소매 판매라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침체는 아닌 것 같고요. 실업률도 그다음에 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크게 아직까지 침체라고 부르짖으면서 숏 팔아라 이렇게 부르짖기에는 좀 어렵다 보입니다. 다만 상반기에 갔던 코스피 지수, 이 고점을 벗겨낼 것인가 부분은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의 어닝 부분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자료 보시면은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고 난 반도체 이외의 어닝들이 전체 합계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어닝이 튀어오르는 것은 분명한데 나머지 섹터들의 어닝이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이게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면은 뭔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겠지만 이 그림에서 좀 하향 쪽으로 내려간다면 역시 시장이 상반기의 어떤 코스피 고점을 벗겨내는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2,700을 넘어가면서 주가들이 올라가면 좀 부담스러운 단기적인 국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들이 이 다음 표 보여드리면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이겁니다. 월마트가 38%나 급등했습니다. 월마트. 이게 이제 소매 지표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경기를 보는 부분인데, 물론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아주 비싼 명품 제품들은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소매 판매나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월마트 주가가 급등했고요. 월마트 관련해서 실적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더블 비스를 했죠. 그래서 어닝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0.65달러 정도를 봤는데 0.67달러로 나왔고요.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도 가스를 제외한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예상치가 3.4%였는데 실제 4.3%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25년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도 3분기 주당 순이익도 추정치가 0.55달러 정도였는데 주당 순이익이 0.51에서 0.52달러 정도 왔지만 매출액 증가율이 3.25%에서 플러스 4.25% 정도까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5년 주당 순이익도 원래 추정치가 2.45달러 정도였는데 그 정도 주당 수익을 맞추었고 매출액 증가율도 3.75에서 4.75%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침체를 뒷받침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전반적으로 월마트 실적 호조 이런 말도 있다고 해요. 미국 현지에서 월마트 실적 좋은 게 고소득층까지 이렇게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월마트에서 가서 소비를 하다 보니까 명품은 무너지고 월마트가 실적이 좋다, 이런 주장도 미국 시장에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뭐 7월에 소매 판매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일축시킬 수 있었다, 이게 볼 수도 있겠고요. 뭐 월마트 CEO는 앞으로 주목할 만한 디플레이션은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월마트 CEO가 좀 자신 있게 또 언급을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소매 판매와 더불어서 경기 전망을 아주 침체 쪽으로 부러뜨리는 그런 전망을 하지 않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월마트 실적은 2분기 기대치 뛰어넘었고 연간 수익 예상치도 상향 조정했다, 이것까지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나온 표인데요. 이 보시면은 근원 CPI가 7월에 0.17%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위로서 12개월 금리가 3.2%로 낮아졌고, 이것은 2021년 5월 이후에 최저치까지 금리가 낮아진 거고, 6개월 연율은 2.8%로 떨어지면서 2021년 3월 이후에 최저치까지 기록했다는 겁니다. 3개월 연율 1.6%도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플레 관련된 지표들이 하향 안정화 역시 되고 있다.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는 대신증권 자료인데요. 자, 아마 한국은행 관련된 부분도 있겠죠. 아마 첫 번째는 금융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이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고요. 두 번째, FMC 의사록과 한국은행 관련된 금리 인하 부분인데, 다음 주 FMC 7월 FMC 회의록 공개,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통화정책이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는 주라고 대신증권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파월 현 전 의장의 기존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을 했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부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글쎄요, 당장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커질 거로 보이는데, 역시 이제 다음 주에 민주당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의 경제정책이 기존의 바이든 정부와 일맥상통할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과정에서 급락한 업종들의 반등이 역시 기대된다 봤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현재 코스피가 12월 포워드 PR이
8.7배 수준으로 상당히 아직은 저평가 영역이라 봤고 8월 중에 2720선 돌파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오늘 이미 올라왔죠. 오늘 아침에 낸 자료인데 오늘 2700 언저까지 왔습니다. 다만 최근 코스피가 장중 저점 대비 250포인트 반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수 대응보다는 낙폭과대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조금 경계를 하는 모습이에요. 코스피 2700 정도 오면은 좀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 종목 대응 측면에서는 해리스 트레이드 관심이 필요하다 봤는데, 자, 좀 전에 자료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한국의 기준금리와 트럼프 당선 확률과 해리스 당선 확률. 예. 보시면 오른쪽 보세요. 네. 해리스 당선 확률과 트럼프 당선 확률이 이제 꽤 많이 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해리스 트레이드 정도로 좀 더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표는 굉장히 생물처럼 움직이겠죠. 근데 여전히 이 갭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이게 표준 편차를 이미 벗어나는 정도까지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리스 쪽에 다음 주 민주당 전당대회인가요? 예, 그 부분도 아마 일정상으로 상당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영화 보러 간다 했더니 팝콘도 드십니까? 말씀 주시는데요. 네, 팝콘은 안 먹습니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팝콘은 먹지 않고요. 매일 행복님이 사모님도 취향이 같나 보네요 하시는데 집사람은 영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보러 갑니다. 늘 영화는 혼자죠. 네, 그렇습니다. 미스터 리님, 팝콘 들고 갔다 못 먹었다고 하시네요. 다리에 자꾸 힘들어. 에이리언이 무섭습니까? 네, 그래서 힘들어 가가지고 팝콘을 못 드시고 나오셨다고 하시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안지연님은 4D 보러 갔을 때 팝콘 얼굴에 뿌렸다고 하십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굉장히 많이 흔들리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탈감님, 안녕하세요, 시황제님. 반갑습니다. 원래 시황제라는 말은 또 덕감님이 붙여주신 말씀인데 요즘에 좀 잘 안 보이시네요. 네. 카미님 보셨어요? 이번 신작 에이리언 1, 2편 오마주 영화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말씀 주셨네요. 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꼭 재밌게 보겠습니다. 박정호님 오셨네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박정호님께서 예전에 일본 애니메이션의 엔젤 전설 제가 그 주인공하고 좀 비슷하다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남들 이 댓글창에서 다 만류하셨잖아요. 엔젤 전설 주인공 찾아보지 마세요. 예, 상처받습니다 했는데 부득이하게 찾아봤습니다. 네. 무슨 어떤 의견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 하셨는지 조금 이해는 됐어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그 캐릭터만 좀 한번 찾아봤거든요. 재밌게 생겼더라고요. 네, 괜찮습니다. 박정훈이 영화 보고 싶으세요? 네, 영화 좋죠. 예, 재밌어요. 한 1, 2만 원 정도에 그 정도 한 2시간 넘게 시원한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냥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그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화를 또 돈 주고 가서 뭐 국내 영화도 그렇고 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예, 지원도 필요합니다. 엔젠 전설. 예, 맞습니다. 예, 주인공은 착하다 그러시네요. 네, 캐릭터가 멋지다고요. 맞습니다. 천사. 네. 저도 천사인가요, 그러면? 네. 이제 그만 잡소리하고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반도체, AI, 전선과 전력 설비 쪽인데요. 역시 반도체가 움직이면 전선과 전력 설비 같이 움직이고요. 오늘은 HC 현대일렉트릭도 괜찮았고, LS 일렉트릭도 괜찮았고요. 이런 것들도 대부분 같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밤에 뉴욕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4% 넘게 올랐고요. 브로드컴 5%대, 퀄컴도 3.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6.5%, TSMC 2.3, 인텔도 3.87. 역시 8월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변곡점이 되고요. 그때 무슨 말을 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7월 소매 판매, 그 다음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의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싹 사라들었죠. 예,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다 볼 수 있고요.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면서 ICT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 ICT 수출이 194억 달러, 수입은 121억 2천만 달러로 모육 수지가 72억 8천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AI 시장 성장이라든지 IT 기기 시장 회복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이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다고 발표가 나왔고요. 메모리 반도체 고정 거래 가격이 계속 상승 중에 있고, 그다음에 HBM 등의 고부가 품목 수요도 늘어나면서 전체 반도체의 수출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 언론에 따르면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직속 반도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반도체 본부를 모두 설치하는 안을 당론으로 또 추진한다고 알려지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뭐 유예 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해서 일단은 소부장 쪽에 또 좋은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죠. 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역시 나타냈습니다. 자, 거기다가 블룸버그 통신에서 말씀드릴게요. 폭스콘이 4분기부터 GB200 관련된 서버를 출하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헤드라인 좀 띄워주십시오. 네, 이겁니다. 네. 관련해서 폭스콘이 4분기부터 GB200 서버를 출하할 것을 시작했고 25년에는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 관련해서 엔비디아 쪽에 뭐 지연 이슈 이런 것들이 조금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역시 보이죠.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일포스에서 2분기 디램 산업 매출이 전 분기 대비 1분기 대비 이번에 2분기가 24.8% 성장한 걸로 보였고요. 3분기 글로벌 상황 고려했을 때 컨벤셔널 디램 계약 가격은 기존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렌드포스가 좀 더 공격적인 디램 가격에 대한 추정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질 리가 없죠. 그래서 반도체,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닝이 계속 치솟고 있는 모습, 상향 조절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오늘 뭐 폴라리스 오피스, 뭐 폴라리스 AI, 모델 솔루션 등 AI 관련주라든지 전력과 전선, 뭐 전력 설비 변압기 이런 쪽도 같이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 넘어가는데요. 자, 하야니아님, 박 부장님은 서울 분이라 피부가 하얀가 봐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보리문둥입니다. 저는 경상도 출신이고,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은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 이제, 인생의 절반은 이제 부산에서 살고, 그 절반 정도는 지금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죠. 서울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이 좀, 뽀얗게 보이는 것은 제가 여기 스튜디오가, 라이트가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하얗게 보이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피부과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죠. 이게 뭐고 모르겠다. 와, 보리문둥이. 맞습니다. 저는 부산 사나이입니다. 부산 사나이에요. 약간 그런 기질이 좀 남아 있습니다. 부산 특유의 좀 기질은 좀 남아 있는데, 그래도 많이 순화됐죠. 서울 생활을 거의 이제 부산 절반, 서울 절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연수로 따지면 서울을 더 오래 살았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왔으니까 제가 나이가 50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생활이 좀 더 길었죠. 앞으로도 계속 길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잊었죠. 부산에 대한 기절이 그런 것도 잊었고. 근데 좋아합니다.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전효빈님, 박 부장님은 부산 사람이 아니라 천상계 사람이에요. 이거는 좀, 선을, 너무 이제 과찬이고 너무 감사한데, 이 정도 나가게 되면 선을 좀 넘어서 다른 분들한테 제가 욕 들어먹을 수 같습니다. 네. 과찬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이제 얼굴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그 다음 섹터는 역시 화장품이거든요. 오늘 실리콘투가 제법 생각보다 꽤 장중에 급등을 했죠. 그래도 일부 화장품들이 반등을 줬는데요. 오늘은 이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버크셔 해스웨이에서 미국 증시 마감 후에 보유 지분 공시 관련해서 6월 30일 기준에 울타뷰티 주식 69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밤 울타뷰티가 급등을 했죠. 이 부분이 이야기되고요. 울타뷰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판 올리브영입니다. 그래서 울타뷰티도 있고, 그 다음에 초저가 미국 제품은 엘프뷰티라는 제품이 있죠. 엘프뷰티 이쪽이 있고, 울타뷰티는 관련된 올리브영 체인점 H&B 이런 쪽을 말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매출 성장,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오랫동안 뷰티 부분에서 유망주로 평가받아온 것을 전해줬고요. 일단은 버크셔 해스웨이에서 일단 샀다 이게 이야기되면서 화장품주에 대한 투자가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크게 오늘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올리패스, 한국 화장품 제조, 오상자이엘, 한국 화장품, 실리콘투, 코스메카 코리아 등등. 코스메카 코리아는 상당히 실적도 좋았어요. 최근에 선크림도 굉장히 좋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관련된 그 헤드라인입니다. 예, 워렌 버핏이 이렇게 샀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울타뷰티를 샀다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울타뷰티 흐름인데요. 네, 보시면은 13% 정도 폐장 후에 시간에서 본장에서는 0.76% 정도 빠졌는데요. 폐장 후에 13%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 반영이 되겠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M 리서치 쪽에서 그러면 워렌 버핏은 왜 울타뷰티를 샀을까 이야기가 좀 약간 나오는데요. 역시 울타뷰티는 소셜 미디어가 제품의 인지도와 판매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특히 틱톡이 중요한 플랫폼이고요. 그다음에 울타뷰티 역시 팔로워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해당 부분에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울타뷰티 컬렉티브라는 인플루언서 풀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고 제품과 브랜드 홍보, 소비자 연결에 힘을 쓰고 있고 역시 이제 이게 바이럴 마케팅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화장품도 최근에 바이럴 마케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연예인 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화장품이 최근에 연예인 써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직접 SNS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스타일 코리안 인스타와 유사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실리콘투하고 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SNS를 통한 마케팅을 통해서 브랜드 인디도와 판매 상향을 하는데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열티 프로그램의 락인 효과도 있다고 보이는데 뭐 로열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객이 계속해서 울타에 쇼핑하도록 유도를 하고 현재 4,4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회원 전용 이벤트, 매장 내 맞춤형 오퍼 혜택 제공한다. 오늘 뭐 우리 올리브 영가도 다 그렇잖아요. 자,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도 하시면서 굉장히 그 매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매장 직원분들도 그리고 다 테스트들이 있잖아요. 다 써보고 테스트 해보고 또 직접 고르고 이런 맛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뷰티 제품은 이제 필수품이 되어버린 환경이죠. 아무리 뭐 미국 시장이라도 과거에는 우리가 아시아 쪽에서는 선크림을 한 60% 이상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 기초 화장품도 60% 이상 쓴다고 보는데, 스킨케어 제품을 그 북미 쪽에는 이쪽은 30%밖에 안 썼어요. 굉장히 사용률이 낮았는데 이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고착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오더라도 중저가 브랜드의 화장품들은 북미 시장도 좀 고착화되면서 매크로 소비 환경이 조금 나빠지더라도 뷰티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비싼 아주 명품 화장품을 쓰지 않더라도 인디 브랜드 이쪽은 계속적으로 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필수 소비재처럼 되고 가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비 둔화, 경기 침체 등의 매크로 우려 속에서도 단단한 하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소비재 카테고리로 포지션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스킨케어 부분에 좋은 성과가 역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역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죠. 그 인디 브랜드들이 스킨케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피부과 의사 추천 브랜드들 라로슈포제 이쪽이 있고요. 대중적인 스킨케어 브랜드들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관련해서 새로운 고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의 올리브영 가면은 이렇게 약간 피부과 의사 추천 브랜드들은 좀 작아요. 브랜드가 지금 전체 포지션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마 올리브영이 하반기부터는 이쪽을 좀 많이 키울 거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약간 특화된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가 이렇게 형성된 이런 쪽에 추천하는 이런 브랜드를 좀 키우려고 하는 의지가 올리브영 내에서 아마 하반기 이후부터 있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런 쪽 좀 어떻게 변하는지 매대 부분도 잘 지켜보시면 변화가 있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오늘 화장품 섹터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경기 침체로 우려 때문에 화장품 주가가 빠지더니 워런 버핏 효과인지 어찌인지 모르지만 주가가 이제 강하게 반등을 줬는데 이럴 거면 왜 빠진 거죠?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해외에서 한국 화장품이 인기 있는 건 보통 저가 화장품들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경기 안 좋다고 화장을 안 하는 건 또 아니고요. 또 경기 안 좋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커트 길이가 짧아지거나 붉은 립스틱을 많이 바르거나 이런다고 하는데 어쨌든 인디 뷰티 저가 화장품들은 불황형 소비의 트렌드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해외에서 특히 미국에서 선전하는 카테고리가 몇몇 정해져 있는데 수출량으로 본다면 제일 우위는
기초가 색조보다는 좀 우위인데 최근에 색조도 수출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다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테고리 면에서는 에센스가 제일 좋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선크림, 그 다음에 클리징 제품류, 그 다음에 색조 비비, 쿠션 파운데이션 순으로 인기 카테고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저가 에센스, 클렌징, 그 다음에 선크림들이 미국에서 없었던 것은 아닌데 왜 한국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지 고민해 보면 역시 미국에서는 원래 원재료를 강조하는 저가 에센스는 원래 좀 빈약했던 쪽이고요. 선크림은 백탁 현상이 없는데도 SPF 40에서 50까지 나오는 제품이 한국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선크림을 쓰는데 이 소위 말하는 갸루상 얼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크림 쓰면 잘못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제품을 쓰면 갸루상 얼굴이 돼서 허옇거든요.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보기가 안 좋잖아요. 너무 과하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백탁 현상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없으면서 SPF 한 40, 50까지 나오는 한국 제품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든다는 거고요. 근데 미국이나 해외 쪽은 또 재밌는 게 약간 펄이 들어가는 이런 것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선크림인데 펄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해외에서 브랜드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상당히 또 많이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은 독특한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술 우위의 제품이 많다는 이미지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뭐 저도 이렇게 피부가 굉장히 좋다고도 많이 하시지만 특히 이제 K-팝이나 K 뭐 컬처 뭐 드라마 영화 이런 쪽에서 배우들이 엄청나게 나이에 비해서 엄청 어려 보이고 또 좋은 피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미 쪽의 어떤 사람들은 그 피부를 보면서 좀 놀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제가 50살 넘었다 제가 50이 넘었다 이야기하면 미국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50이 넘으면 저하고 같이 섰을 때 피부가 아마 비교가 안 될 거예요. 뭐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뭐랄까 동경이 되겠죠. 동경이 이런 피부들이 그럴 것 같고 더군다나 미국 시장 내에서 이제 피크아웃 이야기가 종종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 과거에 한국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차지했을 때 맥스 피크가 8%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 내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은 1%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피크 논하기에는 점유율이 낮다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늘 선반영을 한다 하지만 아직은 피크아웃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결국 참고로 미국의 울타뷰티 진출하고 있는 한국 브랜드는 어디냐? 자 어디냐면 아모레퍼스픽, 클리오, 그 다음에 마녀공장 등이 입점이 이미 울타뷰티에 돼 있고요. 그 외에도 토니몰이나 VT, 아이패밀리 에이싱도 울타뷰티 입점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런 종목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준용님 짜증내지 마시고요. 잘 보시면 잘 좋을 것 같습니다. 화내시면서 그래도 보시면서 그러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자동차와 부품 쪽입니다. 전일 현대차 기아가 전기차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술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BMS라고 하죠. 이 부분을 공개를 했는데 배터리 이상 징후를 탐지하면 즉각 위험도를 판정하고 차량 안전제어를 수행하면서 이상 징후 데이터는 원격 지원센터로 전송되고 이게 고객에게 입고 점검과 긴급 출동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가 자동 발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 상태 집중 모니터링, 그 다음에 충전 제어기와 긴밀한 협조 제어를 통해서 3단계별로 과충전을 원천 차단하는 다중안전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PLS인가요? 이 모뎀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 한 40만 원 정도 가격인데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이게 원칙적으로 이 부분들을 조금 아주 정례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 기아의 BMS 관련된 시스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잠재적인 불량까지 검출할 수 있는 순간 미세 단락을 감지하는 기능도 추가가 됐고요. 현대기아차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판단되면 관계기관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최근에 화재 사건 이후에 상당히 예민하게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첨단 진단 기술 크라우드 서버 기반의 원격 정밀 진단을 활용한 온보드 크라우드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최근에 벤츠 화재 사고 관련해서도 여러 브랜드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고 굉장히 예민하게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역시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같이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소매 판매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소매 판매가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오면서 경기 이슈가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밤 테슬라가 6.34, GM이 2.87, 포드가 2.75, 스텔란티스가 1.73% 정도 자동차 업종들이 대부분 다 주가들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서 현대차, LG, 메리츠금융지주, 키움증권, 유한양행, 포스코홀딩스, HK이노엔, 엠노 등을 초청했다고 알려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기업들도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밸류업 공시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좀 일부 부각이 됐다 해서 완성차, 현대차도 좀 주가들이 괜찮았고요. 기아, 모비스, 성창 오토텍, 대경산업, 삼보모터스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주가들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거 같아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 대비 큰 폭으로 상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항목을 보면 성장 항목 중에 자동차 부분이 1등이었어요. 이번에 소매 판매 가운데 세부 항목의 성장세가 자동차와 부품이 3.6% 성장을 했고요. 그게 1등이었고 두 번째가 전기 및 가전제품이 1.6%, 세 번째가 건축과 건자재가 0.9%, 식료품이 0.9%, 헬스케어와 건강관리가 0.8%, 그리고 일반 소매업이 0.5%, 가구도 0.5%, 외식 서비스가 0.3%, 전자상거래가 0.2% 성장을 했고요. 주유소도 0.1% 성장을 했습니다. 빠진 것이 기타 소매업이 2.5% 빠졌고요. 스포츠 및 여가가 0.7% 빠졌습니다. 의류도 0.1% 정도 소폭 빠진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번 7월 소매 판매 쪽에 자동차와 부품이 3.6% 성장을 하면서 가장 좋은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나 부품 쪽이 조금 더 눈여겨보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2분기 호실적 발표 주주하는 기대감에 저 PBR 관련주도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키움증권에 대해서 NH투자증권에서 시장에서 기다려온 신규 자사주 35만 주 매입 소각 결정 공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코멘트까지 했고요. 지속적인 투자 심리 개선도 기대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메리츠 금융주주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에서 레포트를 내면서 상반기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일 종가 기준 총주주 환원 수익률 7.3%대로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26년 회계연도까지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따른 적정 주가는 25년 1분기 말 약 9만 원, 그리고 26년 1분기 말 적정 주가는 9만 7천 원까지 추정된다고 신한투자증권에서 메리츠 금융주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저 PBR 관련주들도 주가들이 좀 움직인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멈님 방산주 사야 되는데 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오늘은 방산과 해운 에너지주가 좀 빠졌죠. 한동안 멈춰서 있던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이 15일 현재 카타르 도하에서 재개됐고요. 협상을 중재하는 미국, 카타르, 이집트 관리들과 이스라엘 대표단은 도하에서 만나서 협상회담을 시작을 했고요. 윌리엄 번스 미국 CIA 국장, 그 다음에 다비드 바르네아 이스라엘 모사드 국장, 무함마드 빈 압둘라 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그리고 아바스 카멜 이집트 국가정보국 국장 등이 참석을 했고요. 협상 당사자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불참을 선언하긴 했지만 하마스의 불참이 곧 협상 결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진지한 반응이 있으면 15일 회담 이후에 하마스 측 인사들이 중재국 대표단과 개별 만남을 가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도하에서는 지난 협상에서 하마스 측 대표로 참여했던 칼릴 알하야 대변인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아마 미팅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방산산업 정쟁 테마주라든지 그다음에 LPG 도시가스, 흥구소규나무, 중앙에너비스, 극동유화 이런 종목도 빠졌고요. 흥화해운과 STX 그린로지스 등의 일부 해운 테마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미래에셋증권에서 중동위기 브레이킹 뉴스라 해가지고 오전에 낸 소식이 있는데 오늘 금요일 새벽 4시까지의 기준에 봤을 때 전쟁 10달 만에 가자지구 주민이 사망자가 4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와,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하마스 쪽에 휴전을 위한 새로운 조건 협상은 안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자지구 휴전 협상 D-Day로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이집트, 카타르 3국이 제안한 휴전 협정 D-Day고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협상팀 권한을 늘려줬다고 밝혔고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네타냐후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부인을 했다고 해요. 근데 통화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제안 3단계 휴전 협정은 또다시 다르게 나타내는데 1단계는 일시적 휴전,
그래서 하마스와 여성, 노인, 부상당한 포로를 석방하고 2단계 적대 행위 영구적 중단, 하마스의 모든 이스라엘 포로 석방, 그 다음에 3단계 가자지구 재건, 이렇게 3단계까지 바이든이 제안한 3단계 휴전협정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인명 사살 피해가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깝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주가 수준도 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게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빨리 마무리 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질병청에서 지금 코로나19 입원 환자 최고치 기록을 했다고 보고요. 지금 환자 수가 최근에 8월 둘째 주 기준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1357명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3주 전 비하고 난다면 지금 7월 3주차에서 226명이 입원을 했는데요. 지금 8월 둘째 주 기준으로서는 입원 환자가 1357명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조금 숫자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입원 환자 수는 전체 확진자 수의 한 6% 정도 입원 환자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역산으로 해보면 꽤, 그러면 뭐 10,000명이 훨씬 넘는 거잖아요. 지금 입원 환자가 1357명이니까 이게 6% 정도 수준이라면 실제 확진자 수는 15,000명 이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실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절 때 일반적으로 코로나 입원 환자가 전체 확진자 수의 6% 정도 수준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 기준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로나 감염 예방 수칙 관련해서 역시 마스크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이는 거요. 물론 이제 환기라든지 손 씻기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가 전체 신청량에 지금은 약국과 병원 등에 공급된 게 신청량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신청량은 총 19만 8천 명분을 신청을 했지만 전국에서 지금 공급량이 3만 3천 명분 정도밖에는 안 돼서 16.7%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부 뭐 코로나19 관련주라든지 마스크 관련주가 주가들이 꽤 올라왔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WHO가 엠폭스 비상사태 선포 소식 등의 관련주가 움직였다는까지 마무리하면서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를 푸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는 개인적으로 어떤 방식이든 하나 정도는 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풀고 시장을 대응하시고요. 주말 사이에 편히 쉬시고 저는 이만 영화를 보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